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제 토요일에 탑재한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고 만난 인연 첫 번째 편에 이어 두 번째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건장한 하인 두 사람이 한영을 강제로 끌어냈다. 수건을 입속에 틀어넣고는 두 손을 묶더니 마대자루에 무지막지하게 집어넣고는 둘러매고 어디론가 향했다. 강물에 던져버리거나 땅에 파묻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한 시즌이나 갔을까,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가던 길을 멈추는 것 같았다. 이제 땅에 파묻혀 죽거나 강물에 빠져 죽는 일만 남았구나 하고 체념하다가 호련 품 안에 있는 금덩어리가 생각났다. 한영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는 심정으로 마대자루 안에서 몸부림을 쳤다. 그러자 자루를 열고 어떤 사람이 들여다보더니 심드렁한 어조로 말했다. 이왕 갈 거 조용히 갑시다. 그래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한영은 눈을 부릅뜨면서 입속에 틀어박힌 수건을 빼달라는 몸짓을 했다. 허참, 이미 날쌔다니까 그러네. 우린들 이 일이 좋아서 하겠어요. 걸자는 그러면서도 입속에 수군을 빼주었다. 그 틈을 타 한영이 잽싸게 짓거렸다.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내 품속에 커다란 금덩어리가 2개 있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네도 못할 짓 하느라고 이 고생인데 나눠 쓰도록 하세요.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잠깐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하인들이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한영의 품속을 더듬어 보니 정말로 금덩어리 2개가 있었다. 하인들은 뜻밖의 횡재에 입이 함지박만해졌다. 이제 됐으니 나를 갖다 버리시구려. 젊은 하인이 한영이 들어있는 자루를 다시 꽁꽁 묶으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하인이 나서서 만류했다. 아저게,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런 어진 사람을 죽이면 천벌을 받을 거야. 우리 둘이 입을 다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이잖아. 살려주세. 젊은 하인이 듣고 보니 과연 그랬다. 두 하인은 한영을 풀어주고 자루에는 돌덩이를 담아서 강물에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해서 한영은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죽을 고비를 벗어난 한영은 과거에 무사히 응시해서 판수의 점괘대로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다. 젊은 시골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자 조정이 온통 들썩거렸다. 그때 조정에서는 영의정 김정승과 우의정 이정승이 가장 세력을 크게 떨치고 있었다. 두 정승 모두 홍기가 꽉 찬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던 차에 장원급제한 한영을 사위로 점찍었다. 이정승과 김정승이 차례로 나서서 한영을 사위로 맞으려 하는데 서로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 결국은 임금님이 나서서 결정하게 되었다. 듣자니 이정승 딸은 18이고 김정승 딸은 19이라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김정승 딸과 맺어주는 게 좋겠소. 이렇게 해서 한영은 김정승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루바삐 어머니를 뵙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나 김정승 집에서 어찌나 서두는지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 채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김정승의 딸과 결혼한 그날 밤 한영은 여러 가지로 심란한 데다 뒤도 마려워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복면을 하고 칼을 든 어떤 남자가 풀쩍하고 담을 넘어 들어오더니 살그머니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잠시 후 검은 그림자는 방에서 나와 다시 담을 넘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부랴부랴 한영이 방에 들어가 보니 이 일을 어쩌나 신부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한영은 방에서 뛰어나와 고함을 쳐서 집안 사람을 불러 모았다. 큰일 났어요. 신부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김정승 부부는 깜짝 놀라서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한영에게서 전후 사정 얘기를 들은 김정승은 돌연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영을 쏘아봤다. 불시에 사랑하던 외동딸을 잃은 터라 김정승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음 날 포도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와 사건 조사를 시작할 때 갑자기 김정승이 한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포도대장, 저놈이 범인이오. 처음부터 이 연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더니 기어코 이런 짓을 벌인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딸을 죽일 사람이 대명천지에 또 누가 있겠어? 전날 밤에 신부를 혼자 놔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말이야. 저놈을 단단히 조사해 보시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이었다. 한영이 오해라고 극구 변명했지만 김정승은 막무가내였다. 김정승의 권세가 어찌나 당당했던지 포도대장 또한 그 앞에서 설설기었다. 그는 한영을 옥에 가두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포도대장은 한영의 결백을 믿었지만 끝까지 범인이 안 잡히면 한영이 죄를 뒤집어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감옥에 갇힌 한영은 문득 판수가 그에게 준 작은 비단쌈지를 생각해냈다. 그는 쌈지를 포도대장에게 바치면서 그 안에 사건의 비밀이 담겨 있을 테니 조사해달라고 간청했다. 한영이 준 비단쌈지에 들어있는 건 누런 종이 쪽 하나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흰 백자 3개가 적혀 있었는데 포도대장은 아무리 궁리해도 그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그 뜻을 푸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새 그 쌈지에 관한 이야기는 임금님에게까지 알려졌다. 임금님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정승에게 쌈지를 전해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명했다. 뜻이 풀리지 않으면 혼란의 주범인 한영을 처형하겠노라고도 하였다. 한영이 죄 없이 갇혀있다고 믿고 있던 이정승은 그 뜻을 풀려고 무진애를 썼다. 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저히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동딸이 물었다. 아버지, 무얼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이정승은 한숨을 내쉬고 사정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이정승의 딸은 자기가 한번 풀어보겠노라면서 쌈지를 받아들었다. 쌈지를 열고 종이를 살펴보던 이정승의 딸은 금세 화난 표정을 지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런 종이가 있으니 누를 황해, 흰 백자가 셋이니 백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정승 댁에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확인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승 집에는 황백삼이라는 젊은 하인이 있었다. 황백삼은 관가에 붙들려오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죄상을 다 털어놓았다. 평소 남몰래 정을 통해왔던 김정승 딸이 함께 도망가자는 약속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으므로 홧김에 찔러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영은 겨우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한영이 옥에서 풀려나자 전에 김정승에게 한영을 빼앗겼던 이정승이 한영을 사위 삼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별다른 경쟁 없이 한영이 이정승의 사위로 정해졌다. 한영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한지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첫날 밤이 되었다. 촛불 아래 신부의 얼굴을 훔쳐보던 한영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놀라기는 신부도 마찬가지였다. 신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영이 보쌈을 당해 잡혀왔을 때 금덩어리를 내주던 그 처녀였다. 두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랍고 너무 반가워서 그만 말문이 막혔다. 이정승 댁 식구들 그리고 시골에서 모셔온 한영의 어머니까지 그 사연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그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마대는 거친 쌈실로 짠 자루를 말합니다. 한시지는 2시간이고 반시지는 1시간입니다. 그리고 일다경은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실 정도의 시간입니다. 일각은 15분 정도이며 한식경은 밥 한 그릇을 먹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또 함지박은 통나무의 아늘판에서
바가지같이 만든 큰 그릇입니다. 천신만고는 1000가지 매운 것과 10,000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에 있는 이야기 죽을 고비 3번에 있는 내용을 빌렸습니다. 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사진과 기사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 화가 오명연의 그림 동나르기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용산 기자의 국민일보 기사, 노비들이 사는 세상과 황천우 작가의 일요시사, 연재소설, 허균, 33세 반란도 빌렸습니다. 스마트 K 누리집에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화를 찾다를 참고했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겨울부채의 한국 풍속화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곤, 신윤복, 조영석, 그리고 오명연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또 123RF, 그리고 인터레스트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